알고 당했지만은 네. 조직화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조직, 재정, 조직, 전략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네. 우리는 깨닫고 아이고 이게 아니냐고 뛰어들었으니까 네. 뭐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는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네. 지금이라도 뭉쳐야 되지요. 네.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소위 이제 좌파 진영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우파 진영 내에서 너무 반 이재명 이슈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파 지도자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이번 선거 기간에 바로 좀 그 제시했으면 말입니다. 좋지 않나.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아요. 네. 이재명의 그 부정적인 면 더 이상 거론할 거 없어요. 이재명은 그냥 두고 나라와 백성들의 미래, 특별히 통일한국 시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통일한국 시대를 우리가 잘 이루면 우리가 4대 강국으로 뜬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네. 국제적인 판단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만나는 국운 상승기입니다. 국운 상승기에 이 선장 잘해야 되는데 지금 선장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좋은 생각해도 선장이 멍청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이에요. 이재명 얘기 그만해도 돼요. 네. 그죠?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미래를. 그걸 지도자가 되는 5가지 원칙 중에 첫째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둘째가 그 비전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설득력입니다. 셋째가 나라 문제, 국민에 대한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열정이요. 패션, 열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일관성. 그 일관성에 있어서는 김문수가 뭐 평생 일관되게 살아왔으니까 그 점에서 좋은 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이제 5번째는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이지요. 요 5가지를 갖춘 후보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김문수는 빅텐트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까지 다 합쳐서 뭐 만들자. 그거는 조금 순서적으로 현실에서 좀 안 맞지 않나. 네. 우선 김문수, 한덕수 둘이서 단일화하고 또 다른 후보들도 흡수하고 그런 절차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 다 같이 모의적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기 쉬우니까. 안 그럴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 질질 끌고 합칠 때 못 합치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고. 그렇죠. 불안해지면 거기에 잡음이 들어간다고.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사탄이 틈탄다고. 불안해지면 불신이 생겨. 이걸 막아야지요. 그래서 빅텐트를 말씀하셨는데 예. 좀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또 비호감, 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의 또 반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안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러나 저러나 다 합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이제 이해가는 얘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재명 쪽에 대권이 안 가게 해야 되니까 네. 이재명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합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니까 네. 누구든 그러고 전남의 그 이낙연 씨 다 합쳐야 되지요. 네. 네. 다 합쳐야 됩니다. 네. 그런다 그 단계 순서가 있지 않냐. 네. 한꺼번에 다 합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과정상의 무리가 있지 않나. 우선 중요한 것은 저기 한덕수와 김문수가 합치고 다른 사람도 흡수하고 그런 것이 좀 순서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거대 야당이 그야말로 단일 대우가 돼가지고 거침없이 예. 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행정부까지 넘어가게 됐을 때 대통령 권한까지 넘어가게 됐을 때 어떤 세상이 될지 짐작이 안 가요. 그럼 우리 역사에 밤이 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밤이 오면 새벽이 올 때까지 얼마 걸릴지 그래서 염려해서 모두 걱정하지요. 네. 예. 근데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제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체감하기엔 많이 지금 절망하고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네. 거듭 말해서
단일화가 되면 네. 국민들의 그 열정이 되살아나지요. 네. 되살아나서 특별히 청년들 2030 세대가 전에 하던 그 열정을 선거에 집중하게 되고 네. 또 교회들도 깨나서 네. 모이게 되고 네. 그거는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네. 뭐 그 20일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10며칠 남아 있지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국민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모르고 당했는데 이번에는 알고 맞서 싸웠는데도 탄핵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 좀 이 면에서 좀 많이 낙담을 한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는데 투표를 하면 뭐하냐.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는데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셋째는 부정선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보수파 후보를 당선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지금 거대 야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또 탄핵되지 않겠냐. 좀 이 세 가지 때문에 좀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당했지만은 네. 조직화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조직, 재정, 조직, 전략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네. 우리는 깨닫고 아이고 이게 아니냐고 뛰어들었으니까 뭐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는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네. 지금이라도 뭉쳐야 되지요. 네. 뭉쳐서 으쌰으쌰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요. 그러고 뭐 새 대통령이 된다고 뭐 순탄하겠습니까? 거대 야당이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네.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전 대통령도 그런 걸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대비했으면 이게 다르겠지요. 근데 이제는 이제 대비해서 국민들도 깨닫게 되고 청년들도 뭉치게 되고 국민의 편이 확실히 서면 거대 야당이라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지요. 예. 부정선거를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검증에 대한 시도 자체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조직화돼 있으니까. 네. 상대는 진지를 다 구축하고 있으니까 네. 그 진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부정선거를 이슈화한 거는 큰일을 한 거지요. 네. 큰일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 방향에서 이걸 이제 다시 재범이 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요. 네. 이번 선거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전한길 대표나 뭐 여러분들이 예. 뭐 공명선거 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예.